김화류 씨의 오싹오싹 도시괴담. 그 놈 목소리. 1955년 부산의 한 마을. 집 밖에서 사내가 가족을 애타게 불렀다. 태준아, 태준아, 아버지다. 여보, 내가 돌아왔어. 어서 나와봐. 대준이 식구는 반가움에 밥을 먹다 말고 뛰쳐나왔다. 아버지, 아버지.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대준 아버지는 보이지 않고 찬바람만 요란하게 불었다. 비, 비, 비. 벌써 몇 번째인가? 비시비시의 짓이다. 이번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대준 엄마가 그의 집에 찾아가 방문을 열었다. 이봐요, 영섭이 아버지. 왜 자꾸 우리 집에 와서 장난쳐요? 전쟁에서 돌아오지 않는 가족 기다리는 사람 속도 모르고 그런 장난이 치고 싶어요. 울먹이는 대준 엄마를 앞에 두고 배씨는 담배를 뻐끔대며 고개를 저었다. 며칠 전에도 진석이네 앞에서 장난치다. 그 집 할머니한테 한 소리 들었다면서요. 애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나? 한 번만 더 그래봐요. 그땐 영섭이 아버지 죽고 나 죽는 거니까. 배씨의 미간이 좁아졌다. 대준 엄마를 한참 노려보더니 재떨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아, 예?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습니까? 아이 대준 엄마가 봤어요. 사람 그만 의심하고 가세요가. 내가 미쳤나 뭐. 비싼 밥 먹고 그런 장난을 치게. 배씨가 불그락 부르락한 얼굴이 돼 방으로 들어가자 배씨의 아내는 대준 엄마를 쫓아내듯 집 밖으로 떠밀었다. 거참, 우리 집 양반이 안 했다고 하잖아요. 영섭이 엄마, 영섭이 아버지가 우리 집 앞에서 대준 아버지 목소리 흉내내고 도망치는 거 몇 번이나 봤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그런 건 모르겠고 그만 돌아가요. 태준 엄마는 고개를 떨구고 힘없이 돌아갔다.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배씨 아내가 서둘러 방 안으로 들어갔다. 대준이 내 앞에서 대준이 아버지 흉내낸 거 당신 집 맞지? 배씨 아내가 눈을 흘기자 배씨는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다.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배를 부여잡고 구르기까지 했다. 어찌나 웃기던지. 당신도 봤어야 했어. 하하하하. 놀란 표정이 가관이더라고. 이 대준이 놈이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나오는데. 하하하하. 배씨는 목소리 흉내를 잘 내는 재주가 있어. 그 재미로 산다. 발은 어찌나 빠른지. 순식간에 도망쳐. 숨는 재주도 뛰어났다. 배씨의 아내는 긴 한숨을 쉬었다. 아휴. 저번엔 싸움을 붙이질 않나? 그러다가 천벌이라도 받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당신 그러다 큰일 나. 지금 동네 사람들이 벼르고 있는 거 알긴 알아. 아, 뭐 어때 장난인데. 아가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밥이나 해워.
요즘 먹는 게 부실해서 그런가? 속이 좀 허하네. 고기 반찬 없나? 패시 안에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저게 집에서 먹고 노는 인간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 미포에서 품앗이 하고 받은 고등어를 토막내며 구시렁 거리는데 시아버지 목소리가 들렸다. 에헴. 파파하나. 오늘 반찬은 먹고. 화들짝 놀라. 대답하려고 뒤를 돌아보니 작년에 돌아가신 시아버지 대신 배씨가 그녀를 보며 얄미운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배씨는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 한동안 장난을 치지 않았더니 온몸이 근질근질했다. 대준이 놈의 당황한 표정을 다시 보고 싶었다. 하지만 대준 엄마가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잠시 생각하던 배씨가 슬그머니 나갔다. 대준이네 건너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니 대준 엄마와 대준이 누이가 빨랫감을 잔뜩 들고 집을 나서는 것이 보였다. 하하하하. 사내 놈들은 일하러 갔겠다. 여편네들은 빨래터로 갔겠다. 대신이 넌 걸려주기 딱 좋구나. 하하하. 배씨는 나무에서 내려와 대준이의 담벼락에 몸을 숨겼다. 머리만 슬쩍 내밀어 대준이가 방으로 들어가는 걸 지켜봤다. 배씨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빨리 녀석의 혼을 쏙 빼놓고 싶었다. 대준아, 대준아, 아버지 왔다. 어서 나오거라. 배씨의 장난인 걸 알았는지 대준이는 기척이 없었다. 배씨는 다시 한번 꾀를 냈다. 으이구. 가족들이 날 버리고 떠났구나. 이렇게 된 건 살아서 뭐해? 확 죽어버려야지. 흐흐흐. 배씨는 대준아버지인 양 애처롭게 연기하다 산을 향해 달렸다. 잠시 후 방문이 벌컥 열렸다. 아버지, 아버지. 대준의 애타는 목소리가 들리자 신이 난 배씨는 신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펄쩍펄쩍 뛰어 숲에 몸을 숨겼다. 아버지를 부르며 배씨를 쫓던 대준이 신을 주우며 두리번거렸다. 억울하다. 억울해. 저 자식이 나를 버리다니. 대준이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다가오며 숲을 뒤졌다. 대준이 다가오면 놀라게 해주려고 배씨가 몸을 웅크리는 찰나 대준이 발을 잘못 디디며 절벽 아래로 굴렀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배씨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니 대준이 피를 흘린 채 누워 있었다. 약초를 캐던 사람들이 대준이를 발견하고는 뛰어왔다. 그중 한 사람이 절벽 위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저기 누구야? 자네 저 위에 사람 보여? A씨는 그들과 눈이 마주치자 달아나 버렸다. 식은땀이 절로 났다. 대준 엄마한테는 뭐라고 말하지? 아내와 아들을 생각하니 겁이 덜컥 났다. 배씨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을 넘어서는 공포가 자리 잡았다.
집으로 가는 내내 빠져나갈 궁리만 했다. 침착하자 침착해. 신만이들이 그 멀리서 날 알아봤겠어. 그럴 리가 없지. 또 알아보면 어때? 내가 밀었나? 대준이 놈이 혼자 까불거리다가 거기 떨어진 거지 뭐. 나는 그 자식한테 소문을 까뜩하지 않았다고. 집에 도착한 배씨는 방에 누워 눈을 감았다. 혼란스러웠다. 눈앞에서 사람이 죽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되뇌일수록 심장은 빠르게 요동쳤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하느님도 찾고 부처님도 찾았다. 좁은 방구석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쯤 아내가 다급하게 들어왔다. 형섭이 아버지, 당신 무슨 일을 저지른 거야? 아니,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거냐고. 뭐라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건데? 펩시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인간아. 왜 죽은 대진이가 당신 신발을 꽉 쥐고 있는 거냐고. 배씨는 정신이 들었다. 창호지에 드리운 그림자를 보니 식은땀이 났다. 낯을 든 대준 엄마 뒤로 몽둥이를 든 마을 사람들이 보였다.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았다. 대신 엄마가 방문을 열려고 하자 배씨는 부엌으로 난 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배씨는 뒤도 안 돌아보고 뛰고 또 뛰었다.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대준이가 혼자 발을 헛디뎌 떨어진 거라고요. 배씨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소용없었다. 대준 엄마와 마을 사람들은 악을 쓰며 배씨를 쫓았다. 배씨는 살고 싶었다. 저들이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야 했다. 나뭇가지에 긁히고 모난 돌에 찍히는 아픔을 참으며 산을 올랐다. 햇볕조차 들지 않은 곳에 당도한 후에야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미친 인간들 아니야? 아니, 내가 죽인 거 아니라고 해도 길을 수급조차 원해시. 이럴 줄 알았으면 부엌에서 옥수수랑 고구마나 몇 개 챙겨올 걸 그랬네. 배씨는 긴장이 풀렸는지 그제야 상처난 곳이 있으렸다. 그는 바위에 비스듬히 누워 생각에 잠겼다. 마을 사람들은 대준의 죽음이 자신과 관계에 있다는 걸 어떻게 한 걸까? 아내가 그것들을 데리고 온 건가? 이런 빌어먹을 여편네를 봤나? 하늘 같은 남편을 팔아먹어. 에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 내가 죽였냐고. 쥐가 굴러 떨어졌구만. 이거 무서워서 장난치겠냐고. 배씨는 당장이라도 집에 들어가서 한바탕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집 앞을 지키고 있을 것 같았다. 잠깐 쉬다 산 너머 윗마을 친척 집에 가서 묵어야겠다고 생각했으나 이내 눈이 감겼다. 한 개의 눈을 뜨니
해가 지고 어두웠다. 한여름이었지만 서늘했다.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산 너머 친척 집에 가자니 밤길이 험했다. 배씨는 집으로 내려가기로 마음 먹었다. 밤이 늦었으니 마을 사람들도 돌아갔을 거라 생각했다. 배씨는 억울했다. 망할 놈의 여편네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말을 죽어도 안 믿네. 그래, 내 장난이 시작이었다고 치자. 아, 그런데 놈이 흥분해서 발을 헛디딘 것을 가지고 때 탓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 순전히 장난이었잖아. 응. 대준이 새끼. 이렇게 복수한다고. 산에서 반 정도 내려갔을 무렵 횃불 수십 개가 줄지어 올라오고 있었다. 그걸 본 배씨는 육도 문자를 내뱉으며 다시 산을 올랐다. 저것들 나를 배축일 작정이구나. 내 탓이 아니라니까. 배씨는 바위 뒤에 숨어 그들을 주시했다. 제1 앞에 있던 사내가 길이 없다며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때 뒤따라오던 사람 중 하나가 말했다. 배씨가 지금 절벽 위로 올라가는 걸 본 것 같습니다. 배씨가 저길 무슨 수로 올라간다고. 그놈이 귀신이냐. 짐승도 저긴 못 올라간다 임마. 어둠 속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배씨는 소리 없이 웃었다. 그 와중에도 사람들을 걸려주고 싶었다. 그는 귀신 소리를 냈다. 사람들은 배씨가 하는 짓인 줄도 모르고 출입낭을 쳤다. 멍청한 새끼들 꼴 좋다 히히히히히. 거기 사람 있습니까? 저 좀 이렇게 주세요. 횃불도 안 가져와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삐삐삐삐. 배씨는 그를 단번에 알아봤다. 전쟁에서 엄지 발가락이 절단되어 돌아온 만복이었다. 넌 만복이 아니냐? 혹시 배씨 아저씨? 저 여기 배씨는 만복의 입을 막았다. 조용히 해라. 대준이 자식 내가 안 죽였어.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라니까. 너만큼은 날 믿어줘야 한다고. 나 한 번만 믿어줘. 그래 줄 수 있겠어? 삐삐삐.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 아저씨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캄캄한 곳에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 오해가 있다면 대준이 가족들이랑 풀어야죠. 쯧쯧쯧. 그 참말로 답답하네. 아니 다짜고짜 나들고 모가지 따려고 온 사람들한테 말이 통할 것 같아. 나는 평소처럼 장난을 좀 쳤을 뿐이고 대준이 자식이 발을 헛디뎌 떨어진 거라고. 당황스러운 건 나라니까. 그러지 말고 급하게 나와서 그런데 담배 한 대만 좀 주고 우리 집 가서 먹을 거랑 입을 좀 들고 와줘라. 만복이 건넨 담배를 배씨가 물었다. 만복이 성냥에 불을 붙여 배씨가 문 담배에 가져갔다. 헉, 으으아.
배 씨의 얼굴을 본 만복이 기겁을 하며 기어서 도망치려 했다. 당황한 배 씨가 만복을 붙잡았지만 만복은 발길질하며 그를 뿌리쳤다. 배 씨는 조용히 하라며 만복의 입을 막았지만 소용없었다. 만에 하나 사람들이 몰려오면 곤란했기에 커다란 돌을 들어 만복의 머리를 내려 찍었다. 쩍 갈라지는 소리가 났고 곧 조용해졌다. 그러나 사람들이 든 횃불이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이런 빌어먹을 것들. 배 씨는 절벽을 타고 올라갔다. 나무가 우거져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갔다. 한숨 자고 일어나서 그런지 몸도 가벼웠다. 커다란 바위의 당도에 숨을 고르다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지금 밤인데 뭐가 이렇게 잘 보여? 험한 산을 타도 힘들지도 않고 말이야 하아. 하지만 밀려오는 배고픔은 참을 수 없었다. 소 한 마리만 잡아서 육회로 먹고 싶다. 생간도 좀 썰고 면봉 그런 생각을 하자 침이 흘렀다. 허기를 참을 수 없었다. 윗마을 친척 집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허기가 심해서 그런지 산을 오를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힘든 것 같았다. 걷다 쉬다를 반복했다. 동이 틀 무렵 마침내 윗마을 입구에 도착해 우물가물을 한 모금 마시려는 찰나 조그마한 검은 개 한 마리가 눈앞으로 지나갔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개 울음소리를 흉내내자 검은 개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다. 백씨는 순식간에 그것을 잡아 머리부터 입에 넣고 뜯었다. 비명도 잠시. 반쯤 벌어진 입술 사이로 피가 흘러내렸다. 순식간에 삼킨 뒤 목을 죽이기 위해 우물물을 바가지로 뜨려는 순간 경악했다. 우물 속에서 얼굴에 새하얀 털이 덕지덕지 돋아난 노란 눈의 괴물이 자신을 보고 있었다. 놀란 배씨는 우물 속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이게 뭐야? 이게 나라고. 내가 어쩌다 왜 이렇게. 다시 봐도 흉측했다. 놀라서 뒷걸음 치는데 언제부터 보고 있었는지. 지나가던 이가 요상한 것이 우물에 있다며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 중에는 배씨의 친척도 있었다. 반가운 마음에 친척에게 가까이 가려 하자 사람들은 배씨를 온갖 쪽으로 내리쳤다.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배씨는 자신이 내려온 산속으로 도망쳤다. 몇몇 사람이 배씨를 쫓아가려고 했지만 나이 많은 어르신 하나가 막아섰다. 저것을 쫓아가면 위험해진다. 저건 뭡니까? 사람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얼굴은 호랑이 같은데요. 저런 희한한 게 우리 마을에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을 이장은 당장 경찰에게 알리고 저것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건 요사스럽고 사람 홀리기를 좋아하는 요괴다. 어릴 적에 말로만 들어봤지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다. 앞으로 장산에 갈 때는 절대 혼자서 다니지 마라. 마을 올라들이나 여자들한테도 단단히 전하고